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대목을 꼽으라면 일본군 위안부 사건 빠지지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즘 다시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서 더 가슴이 아픈데 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예. 어제 제가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네. 그 여러 말씀 중에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대목이 저는 제일 귀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 나머지 잡음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시민운동이라는 게 독도운동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 우리 사무실에서 독도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존의 독도운동 단체들을 깊이 들여다봤는데 문제를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지원군만 너무 쳐다보는 단체가 많다는 점입니다. 또 문제죠. 그 두 번째는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았거나 제대로 알리는데 관심이 없는 것도 많더라.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네, 무엇이든 제대로 아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모든 운동의 기초일 겁니다. 제대로 아는 것, 그죠? 그렇죠. 그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와 관련해서 일본 학생들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가치와 얽힌 부분이 많아서요. 충분히 동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포괄적인 권력이나 인권 문제는 국가를 초월한 화두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강의안을 짠다면 1921년에 국제조약이 하나 체결되거든요. 부녀 매매 금지입니다. 근데 이게 명예아리안을 당시에 자청했던 일본인들도 이 세계적인 분위기에 호응을 했지만 막상 1931년에 국제기구에서 아시아의 조사단을 파견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모호한 태도를 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성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매춘을 하는 것이다. 또 그리고 여성들을 팔아넘기는 소유업자에 관해서는 가장 적격인 자에게만 영업을 허가한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국의 역사지만 이런 것까지 옹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권과 직결되는 이런 부분에 동의하면 위안부를 이해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저런 해괴한 논리를 저런 말도 화가 나는 이 논리를 한국과 일본이 함께 극복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적 무지를 방치하는 것은 역사적 과오 자체보다 더 큰 죄이자 실수입니다.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너무나 큰 범죄잖아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 부정론자거든요. 이 독일이 그러니까 가해자마저도 적극 시인한 홀로코스트마저도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나머지 역사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데 왜 부정하지 하면서 분노하는 것보다 거짓에 포위되어서 진실을 접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많다. 이런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에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더욱 좀 진실을 바로할 기회가 사실 많진 않아요. 일본의 역사 교육이 부실하다는 거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아예 왜곡된 내용까지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위안부와 관련된 역사 수업을 일본 학생들에게 한다면 먼지 털기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지 털기 작업이요? 예. 그 위안부의 진실을 가리는 허위와 편견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조선에 대한 고정관념부터 문제죠. 일본은 일단 조선은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능하고 미개했다. 일제덕에 조선이 근대화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폄훼를 바탕에 깔고 위안부 문제를 보면 제대로 안 보이겠죠. 네. 먼지를 먼저 털어내야 위안부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지 터는 작업도 한두 시간 강의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네. 교육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 공감이 갑니다. 이 역사적 팩트와 관련해서 일본인들을 이해시키는 데 성공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독도와 위안부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김충선입니다. 원래 이름은 사야가죠. 이분은 네. 대구가 제2의 고향입니다. 그렇죠. 임진왜란 때 일본군 선봉으로 건너왔다가 부하들과 함께 투항한 인물이죠. 예, 맞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선봉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평소의 소원인 조선을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으로 온 것입니다. 사족을 좀 달면요.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를 끌려갔을 때 일본인 장교를 만났거든요. 네. 근데 그가 할머니한테 당신은 피해자다라고 써준 뒤에 나도 피해자다 이렇게 했다고 하죠.
사야가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건너왔던 일본인들은 김중선의 존재를 알게 된 후 처음에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1915년에 카와이 히로타미라는 일본인이 사야가 문집을, 그러니까 모아당 문집을 간행하면서 이건 미서다, 가짜다 이렇게 단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개한 조선에 일본군이 투항했다니 믿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믿기 싫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다가 정말 머릿속에 아까 말씀하신 편견, 이런 먼지들이 너무 두텁게 쌓여서 진실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924년에 일본 학자 시데하라 탄이라는 사람도 사야가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다 하면서 허구의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또 학계와 언론도 이게 적극 동조했고요.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은 1933년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역사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나카무라 에이코가 대구 우록동을 현지 조사하고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 한동안 잊혔습니다. 뭐 별로 알리고 싶지 않았겠죠. 네. 그러다가 1971년에 한 일본인 작가가 기행문을 씁니다. 김충선과 관련된 이 기행문을 쓰면서 일본 대중이 비로소 그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인지내란 4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서 사야가의 후손들이, 대구 사람들이겠죠, 일본 각지를 방문해서 사야가의 업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합니다. 이후에 사야가는 일본에서 나라를 등진 매국노가 아니고 정당하지 못한 침략 전쟁을 반대했던 평화의 사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인정하고 대중이 발견하고 그걸 다시 제대로 인정받기까지는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거잖아요. 예.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렇죠. 이 일본군 위안부 역사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나마 진실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섰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영수 할머니도 이제 고령이시죠. 네. 마음이 조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겪었던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미 당시에 유명을 달리했고요. 남은 증언자도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먼저 간 친구들에 대한 예의이자 의무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자신의 생각을 강렬하게 밝힌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제시한 방향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깊이 한번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위안부 관련한 캠페인이나 운동 등이 일단 근본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전체 말씀은 미래 세대를 교육시켜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야가의 후손들처럼 일본으로 가서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예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광원 기자였습니다.